안녕하세요. 오션드림 스쿠버 돈따 인군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티맥스 다이브 리조트 대표님이시고요. 지금 사이드 마운트의 대가라고 알려져 있지만 본인은 아니시라고 하시는 우리 맥스 강사님 이유건 대표님 모시고 직접 사용하시는 장비와 그 다음에 이 특징들 한번 설명해주는 시간 2부를 마련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하실 거고요. 우리 이유건 대표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맥스 강사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그 버전별로 좀 다른 거를 좀 설명을 해주셨고 오늘은 또 특별하게 우리 대표님이 또 추가해서 사용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난번 영상 때 약간 좀 잘못 전달된 부분을 좀 수정해 주신다고 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 좀 말씀해 주신다고. 오늘 그런 걸로 중점으로 하나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BC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BC인데 그 여러분들이 뭐 피팅이나 이런 것들은 주변에 계신 이제 레이저 강사님들한테 그 받으시면 가장 정확하게 받으실 수 있고요. 하나를 주의하셔야 될 점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모든 이 하네스 중에 어깨 하네스는 고정이 돼 가지고 거의 움직이진 않아요. 그래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 등에 있는 클러치 스트랩 하네스는 아이고 보시다시피 이게 유동이 돼요. 이동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입으실 때마다 제대로 당겨서 입지 않으시면 그런 경우들 많이 있으실까? 어제는 맞았는데 왜 오늘은 이게 짧지? 이런 경우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이 하네스가 고정형이 아니고 이동이 되기 때문에 항상 입으실 때 클러치 스트랩을 끝까지 잘 당겨서 입으셔야 되는 게 중요한 하네스 안 맞는 요인. 그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좀 주의해서 입으실 때 그렇게 입어주시면 되시고, 사실 레이저 장비는 많은 분들 모르실 거예요. 입는 법, 벗는 법도 있어요. 그리고 장비를 내려놓는 법도 있고, 그리고 탱크를, 실린더를 거치하는 순서도 있어요. 탈착해내는 순서도 있고, 그 사이드 마운트 방식으로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드리니까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주변에 계신 레이저 강사님들 한번 찾아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 제 장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보통은 허리에 있는 D링을 보통 2개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뭐 1번 D링, 2번 D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로우 프로파일 D링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3개가 있죠. 일단은 뭐 통이 크니까 그래서 3번째 D링을 사용하는 이유는 동굴에서 좀 오랜 시간 다이빙하기 위해서 스테이지 탱크를 이용하거나 또 오랜 시간 다이빙하다 보면 감압이 걸리니까 그런 감압 탱크들의 위치를 잡아주기 위해서 3번 D링을 저는 쓰고 있어요. 그런 것들 이외에는 거의 지금 사용하시는 장비들랑 거의 비슷하실 거고요. 기존에 뭐 피팅을 정확히 레이저 강사님들한테 받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요 클러치 스트랩 이동하는 거 요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다가 입으실 때 반드시 클러치 스트랩 꽉 당겨가지고 엉덩이를 한 번 더 밀고 입으시는 거 그런 거를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편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BC는 잠깐 놔두고. 잠시만요, 대표님. 지난번에 우리 그 메론 강사도 설명을 했었는데 저 요거. 오랄바이트. 얘 도대체 그러면 기능이 뭐냐? 자, BC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파워 인플레이트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연결을 하셔가지고 주로 BC의 부력을 조절을 하시는데 레이저 장비는 특성상 이 BC 안에 윙이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메인 윙이 일단 모든 운용을 하는데 메인 윙을 사용하는데 좁은 동굴이나 오버헤드 환경의 난파선 같은 데 들어가다 보면 BC에 손상이 될 수 있고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부력 확보가 안 되겠죠. 그때 사용하는 게 오른쪽 어깨에 달려있는 오럴바이트 백업 윙 호스예요. 요거는 그 명칭이 오럴바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 비치볼 불듯이 바람 입으로 살짝 이 끝으로 이렇게 물고 불어야지 들어가죠. 그래서 요것도 가까이서 보시면은 살짝 물면 공기 공간이 벌어져요.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여기를 살짝 물고 공기를 집어넣으면 얘 안에 백업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죠. 요거는 평상시에는 잘 사용 안 하시는데 요거를 평상시에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호기심에 잠깐 넣었어. 일단 부력이 들어가죠. 정확하게 배출을 안 시켜놓으면 물속에 들어갔을 때 내가 모르는 부력이 있는 거야 지금. 나는 파워 인플레이터나 덤프로 공기를 다 뺐다고 뺐는데 부력이 남아있어. 그런 경우가 거의 이 안에 남아있을 거예요. 얘는 공기를 어떻게 빼나요? 자, 그게 이 코인 덤프에서 엎드려서 뺄 수가 있고요. 요새 나오는 2.5 제품에는 이 코인 덤프가 없기 때문에 상체를 살짝 치켜 세우신 다음에 똑같이 입으로
물었을 때랑 똑같이 앞에를 살짝 벌려주면 공기가 릴리스가 됩니다. 예, 그게 일반 다른 사이드 마운트 BC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죠. 이해되셨나요? 네, 네. 정확하게 이해됐습니다. 네. 그리고 레이저 장비라는 것은 이 번지 하나도 페일 기술들이 다 있어요. 물속에서 번지가 끊어졌어. 네. 번지가 풀렸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수리가 안 돼. 네. 그런 것들을 수리하는 기술들이 다 있어요. 네, 그게 레이저 고사이드 마운트의 교육의 특성이죠. 특징이고 가장 큰 장점이고. 네. 예, 이해되셨죠? 저희 채널에서는 장비에 문제 생기면 예, AS 받으라고. 웬만한 뭐 볼트 슬랩이 네. 깨지거나 볼트 네네. 슬랩 리시라는 끈이 끊어지거나 했을 때도 물속에서 바로 출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그쵸, 아니기 때문에 네. 안에서 스스로 다 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준비물들이 이 파우치 안에 다 있습니다. 예. 네, 이 파우치에서도 세월의 예, 흔적이 보이네요. 네, 네. 이것도 뭐 여러 군데 저랑 같이 한 파우치고요. 안에 뭐 들어있나 네, 한번 궁금하네요. 볼게요. 요새는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동굴 다이빙을 못하니까 더 많은 것들을 넣어가지고 다니진 않는데 꺼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파우치를 거꾸로 들었을 때 모든 장비들이 튀어나오지 않고 매달려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동굴 안에서 뭐를 꺼내려다가 뭐가 떨어진다면 사람이 무의식 중에 라인을 벗어서 하면서 쭈스로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장비들은 다 기본적으로 거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네. 안에 있는 번지에 다 매달려 있죠. 다 스냅볼트를 이렇게 걸어놓으시면, 저 특이한 게 여기지. 네, 밸브 휠. 네. 그러니까 어드밴스 케이브나 풀 케이브 이후에 이제 동굴에서 정말 사람 하나 빠져나갈 네.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는 이런 부품들이 깨지기도 해요. 빠져나가기도 하고. 네. 그때도 얘를 풀러가지고 밸브에 이렇게 꽂으면 되잖아요. 그쵸? 안에 내가 이렇게 꽂아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사실 가지고 다니고요. 와, 저 이거 가지고 다니는 건 처음 봤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백업 마스크, 네. 그 다음에 이제 헬멧에 기본적으로 프라이머리 라이트를 걸고 네. 백업 라이트를 2개 또는 하나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 이외에 백업 라이트를 하나 더 가지고 다니고요. 항상 켜집니다. 배터리 빼놨구나. 그리고 그 레이저에서는 기본적으로 어깨 하네스에 하나, 그 다음에 손목 컴퓨터에 하나 2개 그 라인 커터를 가지고 다녀요. 근데 그 라인 커터와 형식이 다른 절단 공구를 하나 더 가지고 다니고요. 여기서 아까 보셨듯이 밸브 힐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세이프티 스풀이라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내가 위급 상황이나 걸렸을 때 최종적으로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내 생명줄, 세이프티 스풀도 하나 있어야 되고, 요게 이제 내비게이션 킷이라 그래가지고 동굴 안에서 내가 진행 방향과 나가야 될 방향들을 표시를 해놨을 때 쓰는 뭐 에로우라든지 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에로우 있죠. 네, 그리고 손으로 만졌을 눈 감고 손으로 만졌을 때도 제 건지 아는 표시를 해놓고 그다음에 제 이름을 음각으로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요 안에 보면은 백업 번지가 있어요. 요 위치는 고정입니다. 고정. 네. 요 백업 번지는 레이저 교육 받으신 분들한테는 다 있어요. 그대로 빼내시면 또 하나의 번지가 있죠. 그래서 물속에서 기존의 메인 번지가 끊어진 상황에 이걸 꺼내가지고 대체를 하는 기술을 훈련을 합니다. 자, 요쪽 파우치, 요쪽 안에 찍찍이 벌크를 열면은 이 안에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더블 핸더가 있어야 됩니다. 요게 기본으로 항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뒤편의 벌크를 열게 되면 왼노트가 있죠? 네. 왼노트 뭐 일반적으로 안에서 기록 상황들 적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만에 하나 팀이나 버디와 헤어졌을 때 네. 계속 찾을 수는 없으니까 네네. 동굴 라인에 라이트를 하나 켜서 걸어놓고 여기다 메모를 남기는 거죠. 나부터 좀 나간다. 행운을 빈다. 예를 들어서 네,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록을 항상 적어놓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열게 되면은 물속에서 간단한 것들 수리할 수 있는 파노라 툴이랑 요새 많이 쓰시죠? 네. 그리고 요 내비게이션 킷들 네. 마지막으로 내가 꼭 소지하고 있어야 되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지만 동굴 다이빙에서 위기 상황에 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라이트를 먼저 헬멧을 잠깐 설명을 할게요.
헬멧은 캐니스터 라이트를 지금은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왼쪽에다 부착을 하는데 네. 요새 많은 분들이 이 캐니스터 라이트를 쓰시거든요. 사이드 마운트 전용. 그것도 거치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저희는. 근데 문제는 뭐냐? 롱호수를 착용하고 계신 분들이 캐니스터 라이트를 여기다 걸거든요. 그럼 라이트 코드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겠죠. 네.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왜냐? 우리가 다이빙 훈련을 하는 목적이 뭐죠? 물속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인데 네. 함부로 쓰셨다가 S들이 상하니까 공기를 채워야 되는 상황에 롱호수 풀어주는 건 배웠는데 그냥 생각 없이 배우지 않고 이렇게 꺼냈다가는 라이트 코드에 다 꼬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교육을 좀 받고 하시는 게 좋고 우측에는 기본적으로 백업 라이트 2개. 예, 그래서 둘 다 언제든지 빼서 사용을 할 수가 있도록 합니다. 그 라이트 이거 헬멧은 뭐 프리 사이즈인데 저는 머리가 커서 안에 내피를 다 뜯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많은 동굴들 다니면서 생긴 이 스크래치들도 많이 있죠. 네. 와, 그러니까 우리 그 맥스 간사님처럼 베테랑이신 분들도 동굴에서 이런 데 이렇게 부딪히시는데 그럼요. 네, 정말 안전 장비가 정말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이제 우리 메롱 강사님 꺼내 놓으셨던 것 중에 조금 뭐 틀리다 이런 게 아니고 조금 저희 의견은 좀 다를 수 있는 게 지난번에는 그 캠밴드라고 하는 탱크 밴드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편하죠. 맞는 위치에 놓고 한 번에 탁 붙이면 되니까. 그 얘기는 반대로 생각하면 한 번에 풀릴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보다는 이 스테인레스 클램프를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탱크에 맞는 클램프 높이에 정확히 리시라고 하는 것을 대놓고 탱크에 부착을 해가지고 고정을 완벽하게 시켜요. 예, 그래서 밀리지 않고 움직임 없이 풀리지 않도록. 물론 이 제품도 가끔 가면 뭐 우리 소위 얘기하면 빠가 난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 문제들이 있긴 한데 그런 건 사전에 다 점검을 하면 되니까 가능하시면 이 스테인레스 클램프를 이용하셔가지고 사이드 마운트 다이빙을 하시는 걸 예, 권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요 클램프 2개, 그 다음에 러버밴드 3개, 왼쪽에 하나, 오른쪽 탱크 2개. 이 고무밴드도 그냥 탱크에 호수를 고정시키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닌 나중에 탱크의 동굴 안에서나 볼트 슬랩이 여기가 깨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고리가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끈이 잘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아까 파우치 안에 있던 백업 더블 엔더로 클램프 위치로 고무밴드를 내려가지고 여기다가 더블 엔더를 걸어서 탱크에 부착을 하는 위기 대처 훈련을 하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레이저 강사들이 써온 결과 이거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세월의 흔적이 많이 보이죠. 한참을 썼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마레스 얘기해도 되나? 네, 괜찮습니다. 예, 마레스에서 나오는 아바티 꽈토로라는 제품을 쓰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이런 경우들 많으실 거예요. 제트핀 참으면 참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꽈토로 핀 참으면 뭐 허공에다가 빙판길 걷는 것 같다. 그분들은 정확하게 발목과 물을 당겨서 때리는 방법들을 아직 배우시지 못하셔서 그렇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탱크를 5개든 6개든 착용을 하고 이 핀 하나로 다른 사람들 못 쫓아오게 잘 찰 수 있습니다. 그런 차는 방법을 좀 물을 갈라서 이용을 해서 추진력을 만드는 기술들을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마레스 꽈토로 핀이 미세한 킥들을 차내기에 제일 적정하게 돼 있어요. 모든 다른 핀들은 면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지만 얘는 발목만 때리면 요 앞에 게 이렇게 움직여요. 네, 그래가지고 미세한 킥들을 차기에 가장 적합하고 꽈토로란 말이 4라는 숫자 4죠. 그래서 이 4개의 물갈퀴가 물을 잡아서 때려주는 역할을 해가지고 동굴에서 추진력 갖고 미세한 킥들, 뭐 종류석들도 있고 밑에 실트도 있고 그러는데 미세한 킥들을 차기에 가장 적합한 핀이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렇게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요. 네, 저희가 예전에 한번 그 쿼토로 핀에 대해서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 와 정말 오늘 또 새로운 거를 알게 됐네요. 네. 그리고 정말 좋아요. 네. 저희가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근데
그 동굴 다이빙에서는 사실 저도 얘기 듣기로는 뭐 뒤에 오는 분들한테 뭐 부유물 같은 걸 내면 뭐 이렇게 올리면 안 되고 그래서 네네네. 뭐 되게 미세한 킥이 필요하다 이런 네네.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네네. 거기에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네네. 제가 이 카트루핀이 사실 가격이 비싸진 않잖아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그렇죠. 조금 우습게 봤었는데 정말 새롭게 보여요. 네네. 오늘.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긴 시간 또 일부러 시간 내주셔가지고 오늘 네. 또 교육도 있으신데 정말 네. 바쁘신데 지금 이건 대표님이 한국에 계시는 동안 정말 바쁘게 지내고 계세요. 근데 저희를 위해서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네. 직접 장비 소개까지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별 네, 말씀을. 저희가 내년에는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 이호관 대표님 계신 TMX 다이브 리조트를 꼭 방문할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네. 오늘 시간 너무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또 저희 많은 분들한테 사이드 마운트라는 거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도움 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리고 저희 앞으로도 또 많은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도 재밌고 알찬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꼭 저희 영상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레스 SSI 코리아의 대표 우대혁입니다. 네, 저를 미쳤다라고 얘기하신 것까지 봤습니다. 예. 일단은 뭐 제 스스로가 다이버고 다이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많은 수량이 아닌 한 400여 벌로 기억을 하는데요. 극비 사항이 좀 있으신가요? 저희 채널을 통해서 아니요, 처음 공개하시는 이제 여기는 사실 처음 공개를 합니다. 네. 일단 그리고 요쪽 네, 잠시만요. 네. 네, 조명 좀. 예. 저희가 전기를 아예 안 쓰려고 배터리로 다 준비를 했더니 네. 이어서 하면 될까요? 네.